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전에 나설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탁구 게이트 이후 이강인 선수의 합류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황선홍 임시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전에 출전할 선수 명단에 이강인 선수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 출전을 두고 여론과 정치권에까지 파장이 컸던 만큼 이번 발표에 네티즌들은 논란이 어찌됐든 승리를 위해 실력으로 발탁해야 한다. 하극상 이강인을 또 보고 싶지 않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건의 당사자인 선수들이 사과했고 또 이강인 선수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래도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축구대표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 아시안컵 성적 부진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수습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 당시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투며 불거진 선수단 불화 문제에 대해선 미온적이었습니다.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되면 이 방안을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단에 사과하고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국가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투입됐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두 선수에 대한 선발 과정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만을 맡은 황 감독은 내일 오전 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강인 선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팽팽한 찬반 여론은 이미 정치권까지 번져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두고 소통 플랫폼에서 이강인 선발은 불가하다며 비판 의견을 다시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공개된 티켓 판매 홍보 포스터엔 지난해 싱가포르전과 달리 이강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 전날 대표팀 선수들 간 다툼이 뒤늦게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화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손흥민이 있는 영국 런던까지 찾아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생각해봐도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도 자신의 SNS에 이강인과 어깨동무를 하고 미소를 짓는 사진을 공개하며 후배의 사과를 받아줬음을 알렸습니다. 손흥민은 앞으로 더 현명하게 팀원을 통솔하겠다고 밝히며 강인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두 선수의 극적인 화해 소식에 축구협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가대표팀에는 너무 좋은 그런 소식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너무 좋게 생각을 했고. 한편 정혜성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은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태국전을 정식 감독으로 치를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주 토요일 회의를 통해 신임 감독 후보 명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은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과의 그 준결승 4강전 전날 손흥민 선수와 다툼을 벌였다는 이강인 선수. 정말 그동안 여론의 문매도 맞고 그랬는데 런던,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소속팀이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런던까지 날아갔다면서 왜 그런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탁구 대첩, 탁구 게이트, 정말 명명한 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파리에서 런던으로요. 어허. 네,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서 이렇게 인증샷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실제 사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와의 만남을 SNS를 통해서 또 길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면요.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과 행동으로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라고 말문을 열면서 단합을 위해서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의견만 피력했다라고 반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고 깊이 뉘우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대표팀의 다른 선배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축구 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다라고 끝맺음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SNS에 저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전혜연 평론가님 사진도 그럼 이강인 선수가 올린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을?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본인의 SNS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따끔하지만 또 훈훈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희가 강인이를 잘 돌볼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건데 무조건 감싼 것만은 또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 자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죠. 안 좋은 모습 보였던 거 저도 있어요 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인이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선수들이 다 보살펴 줄 테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을 전했고요. 또 본인 행동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앞으로 더 지혜롭게 팀을 통솔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니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은 안도의 한숨도 내시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백성문 변호사, 이런 거 진작에 좀 저기 좀 이렇게 좀 하지. 근데 뭐 또 제가 추측컨대 또 이강인 선수가 이제 PSG 그 프랑스의 팀을 네. 소속돼 있으니까 아마 일정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강인 선수가 대응을 조금 잘못했었죠. SNS에 24시간이면 사라지는 그 SNS에다가 사과문을 짧게 올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대리를 통해서 주먹을 날린 적은 없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초기 대응을 좀 잘못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이후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 그리고 또 팀 동료들에게도 하나하나 제각각 사과 전화를 다 돌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그간에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하던 광고주들까지 지금 그걸 뭐 지금 입간판도 내려야 되는 막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굉장히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 아직 많이 어리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진심으로 손흥민 선수와 화해를 하고 또 손흥민 선수도 이제 본인도 어렸을 때 했던 실수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용서하기도 했으니까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많은 축구 팬 여러분들도 이제 비난은 좀 멈추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는 좀 더 단단한 원팀 대한민국 축구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진작에 좀 이렇게 사이 좋은 모습 좀 보여주지 아마 하실 거예요. 기분도 좋으시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남다른 호흡, 이른바 남다른 케미를 막 보여왔는데 그동안 했던 서로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겼던 말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민이 형은 일단 전 세계에서 엄청 중요한 선수고 엄청 탑 클래스의 선수여서 매우 영광이고 열심히 해서 꼭 이 한국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강인이의 재능은 진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탤런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옆에서 강인이를 많이 도와주고 싶고 또 강인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옛날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또 위해주고 애정 듬뿍 담겼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일로 이 두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서로 다정다감했던 걸 알기에 이번 사태 때 많이 실망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실망도 많이 했는데 또 사람이 어렸을 때는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바로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선배가 또 화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여론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는 손흥민 진짜 대인배다. 손흥민이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네.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했다니 잘했다.
이번 기회에 더 성숙해지길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기성용 그 전 선수가 네.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서 최고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네. 이게 좀 각별한 의미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네. 기성용 선수 옛날에 어렸을 때 국가대표 감독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랬다가 나중에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었는데 네. 이강인 선수도 이런 홍역을 겪으면서 나중에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 등 고참 선수들에게 대들었다는 하극상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한 연예 매체가 오늘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둘의 다툼 장면을 본 일부 고참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이강인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사설 정보지 형태로 가공돼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일으키자 이강인 측이 재차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강인의 법률 대리인은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축구 팬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하극상 논란의 연루자로 지목된 다른 대표팀 선수들을 향한 도넘은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강인과 함께 탁구를 친 선수로 알려진 오현규는 비난 댓글을 올린 한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표팀 내분 논란이 계속 이어지며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준비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축구대표팀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시안컵 4강 탈락 여파에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설, 그에 따른 후폭풍 만만치 않고요. 여기에 어제는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멱살잡이에 주먹질까지 했다고 해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예, 축구 전문가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손흥민, 이강인 선수 다툼, 몸싸움이었는데 상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 전날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요르단과의 4강 경기를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예.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몇몇 선수들이 이제 탁구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주장 손흥민 선수는 내일 또 중요한 경기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저녁 먹고 나면 뭐 주장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다지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좀 갖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행동을 하지 말고 모여서 한번 뭘 해보자라고 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뭐 자유 시간 아니냐 이런 어떤 말들이 오가다가 감정이 조금 올라오면서 네. 서로 물리적인 충돌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사건입니다. 64년 만에 우승 도전을 하려고 하는 기회였으니까 좀 민감한 시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어제 이강인 선수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실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봉합이 잘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뭐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게 한 이틀 된 거고요. 예. 축구협회가 이를 확인한 게 하루 정도 됐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은 뭐 봉합됐다 보기는 어렵겠죠. 이제는 좀 더 명확한 어떤 사실들이 좀 아마 정리 좀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백하게 잘못이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것도 팀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이런 식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했다는 건 당연하게 좀 문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좀 지적할 건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징계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예. 전 징계 조치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두 사안이다. 선수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봐야 되겠죠. 몇 명의 어떤 선수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 어떻게 엉켰는지는 좀 더 그 안에 분명히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손흥민 선수 등 고창급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 직접 찾아가서 이강인 선수를 요르단전 명단에서 좀 선발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게 거부됐고 결과적으로 이게 최악의 경기력 그 다음 날 요르단전 패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저는 이 사건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됐고 그거를 축구협회가 빠르게 인정을 하면서 뭐 사실로 일단 판명이 예. 났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그 이후에 8시 반 정도에 축구협회가 외신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준 다음에 1시간 단위로 추가적인 그 사실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배들이 모여서 이강인 선수의 출전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그 밖에도 뭐 다른 충돌이 있었다. 또 다른 어떤 사실들이 있었다. 사실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진짜 사실도 있을 거고 좀 왜곡된 것도 있을 겁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계속 쏟아져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분명한 사건이잖아요. 선수들이 싸웠고 그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만큼의
벌을 줄 건 벌을 주고 이야기하면 얘기하면 되는데 추가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마치 이게 어제 그 보도된 이후에 저는 마치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싸웠는데 그걸 중계 보듯이 1시간에 하나씩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중계? 이게 싶어요. 분명히 잘못한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신속하고 확대되고 확장되는 이 기사의 흐름은 뭐지? 라고 하는데 조금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질문 드리면은 네. 그런 네 분 몸싸움이 경기 결과에 요란전 경기 결과 되게 무기력하고 근래대로 최악의 경기였다고 다들 많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 스포츠다 보니까 뭐 프로들이 어제 뭐 다퉜던 문제는 있고 경기에 집중을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잖아요. 바로 전날에 그렇게 다퉜으면 마음도 남아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다쳤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서로 패스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실제 이 경기 요르단 경기는 유효스팅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아시안컵 본선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졸전이었는데 예. 한번 보시죠. 이번에 아시안컵을 우리가 6경기를 치렀는데 그러면 앞에 5경기는 좋았는데 네. 이 경기는 정말 와 너무했다 싶으면 이 경기의 책임을 그 싸웠던 선수들 모두 할 수 있죠. 근데 6경기가 다 안 좋았잖아요. 그 경기가 더 안 좋았을 뿐이지. 예. 그러면 이 두 선수 갑자기 이번 아시안컵이 끝나고 어제 보도된 이후로는 이번 아시안컵의 이 정말 말도 안 됐던 경기력, 기대에 못 미쳤던 결과가 이 싸웠던 선수들로 인해서 빚어진 것처럼 모든 게 다 지금 덮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 아니냐. 선수들이 분명히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분석이셨고요. 자, 어쨌든 후배의 주먹질에 경기에 패하고 탈락한 주장 손흥민 선수는요. 경기 마치고 취재진 인터뷰에서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사실 팬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든 기억이 있는데 당시 목소리 듣고서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어요. 저희 팀이 이런 준결승 패배로 인해서 저희 지금 선수들 참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저한테 질책하시고 저희 선수들은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고 또 선수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티도 하나도 안 내시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32살입니다. 올해 나이로. 예전에 박지성, 기성용 선수 같은 주장 선수들 나이 비교하면은 은퇴 발표도 사실 이상할 나이는 아니지만 본인 의지가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이 안 뽑을 수도 있다는 반언, 당시 좀 아리송했는데 이강인 선수와의 어떤 충돌 영향이라고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좀 투영됐구나 싶어요. 저 때는 왜 저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와 발언을 보면 굉장히 신중한 선수입니다. 맞아요. 상당히 인터뷰를 잘하죠. 근데 여러 가지 대표팀 은퇴가 시사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잖아요. 내가 계속 대표팀에 뽑힐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 그 손흥민 선수가 뽑히지 않으면 누가 뽑힐까 싶을 정도였는데 저희는 처음에 저 얘기를 듣고는 아시안컵의 성적이 부진했고 네. 자기가 리더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나 보다 싶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사실로 확인됐으니까요. 네. 선수끼리 충돌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주장으로서의 책임을 느꼈겠죠. 그러면 이 리더로서 내가 이 팀을 뭔가 제대로 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이유 때문이었고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합니다.